나는 그가 나를 위해 싸울지를 보기 위해 일부러 이별을 말했다. 그는 왜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걸어나갔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지은 26살. 이 모든 혼란은 약 6개월 전 내가 남자친구 준서의 사랑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하면서 시작됐다. 정말 똑똑한 선택이지. 그렇지. 우리는 1년 반을 만났다. 사이는 꽤 진지해지고 있었고 서로의 가족도 만났고 명절도 함께 보냈으며 심지어는 동거 이야기도 꺼내기 시작했었다. 그의 부모님은 나를 정말 예뻐하셨다. 그의 어머니는 자주 나에게 레시피를 문자로 보내주셨고 아버지는 저녁 식사 때마다 마지막 파이 한 조각을 나에게 남겨주셨다. 그의 여동생은 마치 친언니처럼 나를 따랐다. 나는 진심으로 우리 사이가 진짜로 깊어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말이야, 연애라는 게 때로는 너무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다. 우리는 루틴이 있었고 단골로 시켜 먹는 배달 음식점도 있었고 주말마다의 소소한 전통도 있었다. 모든 게 안정적이고 좋았다. 하지만 어디 있었지? 그 열정은? 그 영화 같은 제스처들? 내 친구들은 SNS에 주말 여행을 깜짝 선물 받았다거나 남자친구가 자작곡을 불러줬다거나 다툰 뒤에 다시 붙잡으려고 싸웠다는 얘기들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준서는 그저 믿음직하고 안정적일 뿐이었다. 약속한 시간엔 항상 나타났고 내 생일도 잘 챙겨줬고 내 친구들과도 잘 지냈다. 하지만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과연 이 남자는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나를 위해 싸워줄까? SNS에서 극적인 재결합을 보는 순간마다 질투심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누군가의 사랑을 진짜로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 준서는 나에게 그런 걸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그를 시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는 나와 함께하는 게 너무 쉬웠다.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자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저녁을 선택했다. 그 주말도 평소처럼 무난하게 보냈다. 특별한 것도 없고 나쁜 일도 없었다. 바로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내가 진심이라는 걸 더 강조해 줄 거라 믿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진지한지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거울 앞에서 슬프지만 단호한 표정을 연습했고 준서를 내 원룸으로 초대했다. 이제야말로 준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낼 시간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날 저녁 준서가 내 원룸에 도착했을 때 그는 평소처럼 편안한 표정이었다. 앞으로 닥칠 일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는 평소처럼 나에게 인사하며 입을 맞추려 했지만 나는 얼굴을 돌려 그의 입술은 내 볼에 닿았다. 당황한 표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좋아. 벌써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어? 준서, 나 요즘 우리 사이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나는 최대한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 헤어지고 싶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충격적인 반응을 기다렸다. 질문이 쏟아지고 항의하고 어쩌면 눈물도 글썽이며. 무슨 일이야?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나올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준서는 그냥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놀란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지는 표정으로 차분하고 마치 체념한 듯한 얼굴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래. 그게 전부였다. 그래. 마치 내가 오늘 저녁 파스타 말고 다른 거 먹자라고 말한 것처럼. 가볍고 담담하게. 나는 그를 응시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그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도, 항의도, 이유를 묻는 말도 없이 그저 조용한 수용. 내 배속이 턱하고 내려앉았다. 이건 내가 머릿속에서 그려놓은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그게 다야? 나는 결국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내 반응에 약간 당황한 눈치였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억지로 마음을 바꾸게 하진 않을게. 너의 결정을 존중할게. 결정을 존중한다고? 누가 존중을 원했어? 나는 열정을 원했는데, 나를 위해 싸워주길 바랐는데. 얼굴이 화끈거렸다. 분노와 당황함이 뒤섞여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건 전혀 내가 의도한 흐름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1년 반이나 만난 사이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끝내겠다는 거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던 거야, 내가? 이제 준서는 정말로 당황한 듯 보였다. 무슨 말이야? 너 스스로 이별하자고 말했잖아.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하려고 했을 뿐인데. 넌 나를 위해 싸워야 했어.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어 결국 그렇게 외쳐버렸다. 적어도 왜 그러는지 물어보거나 내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어야지.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 상처, 깨달음, 실망감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잠깐, 이거 혹시 테스트였어? 그가 물었다. 나는 정면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아니, 그냥 정말 사랑한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준서는 천천히 일어나 머리를 쓸어 넘겼다. 지은아, 관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 진심이 아닌데 이별하자고 말하고 내가 그 속마음을 알아채길 기대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야? 그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내가 너 물건 중 우리 집에 남아있는 게 있으면 박스에 챙겨둘게. 언제든지 가지러 와도 되고 내가 갖다 줄 수도 있어. 그때 진짜로 공포가 밀려왔다. 그가 정말 떠나려고 했다. 진짜 이게 끝이야. 우리가 함께한 모든 걸 그냥 이렇게 버리고 떠나는 거야? 준서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 돌아봤다. 너 스스로 이별을 원한다고 말했잖아. 나는 내 결정을 존중하고 있을 뿐이야. 그럼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해? 넌 정말 차가운 사람이야.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지. 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소리쳤다. 넌 나를 사랑한 적도 없잖아.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이런 식으로는 대화 못하겠어, 지은아. 솔직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면 말해. 하지만 나는 이런 심리 게임은 하지 않아.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떠났다. 정말 떠났다. 눈물도 없었고 붙잡는 말도 없었다. 감정적인 제스처 하나 없이. 마치 내가 방금 우리 관계 전체를 무너뜨린 게 아무 일도 아닌 듯. 그는 걸어 나갔다. 그날 밤 나는 울다가 분노하다가를 반복했다. 전화나 문자가 오길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나는 오히려 그의 반응이 내가 예상한 바를 증명한다고 확신하게 됐다. 그는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진짜 사랑하는 남자라면 그렇게 쉽게 여자를 놓지 않겠지. 그렇지? 며칠 동안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진동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가 보낸 연락은 없었다. 점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끔찍한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이별 후 3일이 지나던 날, 나는 민정이 보낸 문자를 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듣자 하니 준서는 가족에게 우리가 헤어졌다고는 했지만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의 엄마는 꽤 속상해했다고 한다. 나를 정말 좋아하셨으니까? 완전 망했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그 가족 전부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나는 서둘러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이별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돌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 묻지도 않았어. 나는 소영에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믿어지니? 내가 이별하자고 말했더니 그냥 그래 하고 떠나버렸어. 질문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었다니까.
소영은 라떼를 휘저으며 찡그렸다. 잠깐만. 너가 헤어지자고 해놓고선 그가 그걸 받아들였다고 화난 거야? 나는 눈을 굴리며 말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원칙이야.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적어도 이유를 알고 싶어 했어야지. 혹은 뭔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어야지.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상황에 따라 내 버전을 조금씩 바꿔서 전하기 시작했다. 민정에겐 우리가 원래 좀 문제가 있었어. 라고 말했다. 공통 친구들에게는 준서가 감정적으로 좀 닫혀 있었어. 라고 말했다. 회사 동료들에게는 연애가 다 그렇지 뭐, 가끔은 그냥 안 맞는 거야? 라고 가볍게 넘겼다. 어디서든 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차가운 남자와는 안 됐다. 는 이미지로 나를 포장했다. 하지만 모두가 내 말을 믿은 건 아니었다. 이별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서랑 얘기했어. 그녀는 인사도 없이 바로 말했다. 그가 진실을 말해줬어.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변명하려 하자. 그녀가 말을 잘랐다. 그가 말하길. 넌 걔가 너를 위해 싸워줄지 보기 위해 일부러 이별을 꺼냈다면서 너를 위해 싸울지 보려고 한 테스트였다는 거야? 민정이 끼어들었다.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그건 걔가 상황을 왜곡해서 말한 거야?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만 거짓말해, 지은아. 민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다. 진짜로 헤어지고 싶은 것도 아니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기 위해 관계를 끝낸다는 게 얼마나 조작적이고 잔인한 짓인지 넌 알고는 있니?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그녀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그리고 어떻게 준서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을 말해버릴 수 있지? 나는 곧장 SNS에 슬픈 듯 하면서도 애매한 글을 올렸다. 가장 나를 아껴주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정작 힘들 때 가장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더라. 거기에 이모지도 덧붙였다. 좋아요와 위로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넌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 있어? 그 남자의 손해야. 이런 댓글들이 나를 위로해줬다.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반응이야. 이런 인정이 필요했던 거야. 하지만 내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지지해주진 않았다. 대학교 때 룸메이트였던 수진. 늘 솔직했던 그녀는 나에게 따로 문자를 보냈다. 너 정말로 준서랑 헤어지고 싶었던 거야? 아니면 진짜 테스트였던 거야? 나는 방어적으로 답장을 보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싸워주길 바라는 게 뭐가 나빠. 수지는 곧바로 응답했다. 그런 감정을 원하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조종하는 건 잘못이야. 더 많은 로맨스나 확신이 필요했다면 그냥 말했어야 했어. 며칠이 몇 주로 바뀌는 동안 준서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제야 현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꽃다발을 들고 문 앞에 나타나지도 않을 거고 전화나 메시지로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을 거야. 내가 이별을 꺼냈고 그는 그걸 조용히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냥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진짜 공포가 몰려왔다. 나는 정말로 그를 영원히 잃은 걸지도 몰라. 그것도 그런 말도 안 되는 테스트 때문에 누가 봐도 어이없다고 생각할 그런 유치한 시험 말이야. 내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지? 그럼에도 나는 그에게 연락해 사과할 용기가 없었다.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SNS에서 더더욱 행복한 척 캠페인에 몰두했다. 친구들과 밤에 나간 사진들, 새로 산 옷들, 고급 칵테일 컵을 든 모습 모두 철저하게 연출해서 올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준서는 아직 내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진들을 보면 지은이는 나 없이도 너무 잘 지내는군.
라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현실에서 나는 그의 계정을 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가 나 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흔적을 찾기 위해. 그런데 그의 게시물은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 업무 관련 소식, 친구들과의 등산 사진, 그가 새로 만든 요리 사진, 슬픈 노래도 없었고, 우울한 인용구도 없었고, 그가 나를 그리워한다는 그 어떤 힌트도 없었다. 이별한 지 한 달이 지나도 그에게서 직접적인 연락은 전혀 없었다. 몇몇 공통 친구들을 통해 그 소식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들의 말은 더 나를 화나게 만들 뿐이었다. 잘 지내 보이던데? 혹은 더 최악은 너에 대해 물어봤어. 잘 지내길 바란다고 하더라. 잘 지내길 바란다고? 그는 절망에 빠져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게 연출하는 거야? 나는 그의 루틴을 알고 있었다. 그가 토요일 아침마다 들르는 카페, 늘 장을 보러 가는 마트, 그리고 좋아하는 서점. 나는 그 장소들을 일부러 찾기 시작했다. 메이크업과 옷차림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언제 마주칠지 모른다는 듯이 그곳을 배회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마주쳤다. 그는 재래시장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 애쓰며 다가갔다. 준서야. 어머, 여기서 널 다 보다니. 그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지은아. 안녕.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냈어. 응. 뭐 그냥 바쁘게 지냈지? 나는 어색한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우리 지난 일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을까? 그냥 오해였던 것 같아. 준서는 한쪽 눈썹을 살짝 올렸다. 오해. 나는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사실 진심으로 헤어지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그냥 기분이 안 좋았던 날이었고. 그런 날 있잖아. 그러니까. 그가 침착하게 물었다. 우리가 이별하자고 했던 그 말. 진심이 아니었던 거야? 맞아. 나는 조심스럽게 인정했다. 그 틈을 노리고 있었다. 그냥 너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날 위해 싸워줄 사람인지, 날 위해 싸워줄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때 준서의 표정이 달라졌다. 눈가가 굳어지고 턱선이 단단히 조여지는 느낌. 나 요즘 몇 주째 심리 상담 받고 있어. 그가 말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우리 관계에 대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패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 이별 때문에 상담 받는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라도 그가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걸까?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려 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그가 말했다.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됐어. 내가 늘 나를 시험하고 직접 말하지 않고 내가 눈치를 보길 바라는 여자들을 만나왔다는 걸?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서 내가 해결해주길 바라고. 그래서 나의 사랑을 확인받으려는 그런 관계들 말이야. 내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내가 날 시험하기 위해 이별을 꺼냈을 때 그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건 나에게 진짜 깨달음이었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관계였는지. 나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눈치만 보고 있었고. 넌 그걸 직접 말하지 않았지? 그는 덧붙였다. 이제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싶어. 다시는 그런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건 게임이 아니었어. 나는 항변했다. 그냥 내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서로를 상처 주는 방식으로? 그가 되물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지은아. 그건 불안이야. 나는 눈물이 눈가에 고이는 걸 느꼈다. 그럼 우리 사이에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없는 거야?
준서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말 그대로 말하고 말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원해. 이별을 조종수단으로 쓰지 않는 사람 말이야. 그는 사과값을 계산하고 행복하길 바랄게 라고 말한 뒤 다시 떠났다. 이번에는 정말 아주 완전히. 나는 주말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 사이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는 달라져 있었다. 몇 주 사이에 더 단단해지고 중심이 잡힌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반면에 나는 여전히 똑같은 게임을 반복하고 있었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어쩌면 진짜 문제는 나였을지도 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 짧은 자기 인식은 금세 사라졌다. 혼자 집으로 걸어가며 나는 준서가 너무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실수 한 번 했다고. 우리가 함께한 모든 걸 다 버리다니. 진심으로 날 사랑했다면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은 나를 점점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갔다. 다음 몇 주 동안 나는 준서를 다시 되찾아야 해 라는 집착에 빠져버렸다. 그 이유가 내가 진짜로 실수를 반성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의 거절이 나를 더욱 집착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가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갇혀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미쳐가듯이 그에게 더 자주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평범한 인사였지만 점점 간절하고 절박한 내용으로 바뀌어갔다. 그의 답장은 점점 짧아지고 간격도 멀어지더니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발 나에게 공간을 좀 줘. 하지만 나는 멈추지 못했다. 끈질기게 노력하면 결국 마음이 움직일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전 남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리는 법이라는 기사들을 읽고 재결합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포럼에 가입했다. 심지어 그가 돌아오게 만드는 법이라는 책까지 샀다. 친구들은 하나둘 나에게서 멀어졌다. 내가 하는 얘기는 항상 준서 이야기뿐이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SNS를 몰래 들여다보느라 밤새 잠을 못 자고 알람을 못 들어 한 주에 3번이나 지각을 했다.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터졌다. 공통 친구를 통해 준서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만났을 때부터 목표로 삼고 있던 일이었다. 나는 왜곡된 논리로 이건 축하할 기회야. 직접 얼굴 보고 그가 날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 나는 퇴근 시간에 맞춰 그의 회사 앞에 나타났다. 작은 선물과 카드도 준비했다. 그가 좋아했던 원피스를 입고 머리와 메이크업도 몇 시간이나 준비했다. 이걸 보면 그는 내가 얼마나 그리운지 깨달을 거야. 나는 그렇게 확신했다. 그가 건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의 표정은 기뻐하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경계심에 가득 찬 표정. 포기한 듯한 기색마저 보였다. 지은아, 여긴 왜 온 거야?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물었다. 동료들이 오가는 걸 의식하는 듯 했다. 내가 승진했다는 소식 들었어. 나는 환하게 웃으며 선물을 내밀었다. 직접 축하해주고 싶었어. 직접 축하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이건 적절하지 않아? 준서는 조용히 말하며 주변을 힐끗 둘러봤다. 내가 공간을 좀 달라고 했잖아. 그냥 친구로서 인사한 건데? 나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계획이 무너지는 게 느껴지자 절박함이 올라왔다. 우리 친구로 지낼 수는 있잖아. 아니, 지은아. 지금은 안 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몇몇 그의 동료들이 발걸음을 늦추며 우리 대화를 몰래 듣고 있는 게 느껴졌다. 수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좋아, 그래. 계속 그렇게 완벽한 척해.
우리는 연애 내내 너도 실수했으면서. 이제 그만 가볼게. 준서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다. 다신 내 회사에 찾아오지 마. 그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자 내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그를 따라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해? 그 잘난 승진 하나 받았다고? 그거 내가 옆에서 응원하지 않았으면 도전조차 못했을 거야. 그가 돌아섰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에서 진짜 분노를 보았다. 그만해. 그가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그 순간 그의 동료들이 주위를 에워쌌고 나는 나 자신이 얼마나 민망한 장면을 만들고 있는지 깨달았다. 한 여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보안요원 부를까요, 준서 씨? 그 순간의 굴욕은 내 몸을 그대로 때린 듯 아팠다. 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전 여자친구가 되어버렸다. 손에 들고 있던 선물이 바닥에 떨어졌고 나는 울면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준서에게 문자가 왔다.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마. 계속하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그는 나에게 접근 금지 명령까지 암시하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자가 너무 벅찼다. 나는 주말 내내 원룸에 틀어박혀 전화도 받지 않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의 연락도 무시했다.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퍼먹으며 남자가 결국엔 돌아오는 슬픈 로맨스 영화들만 반복해서 봤다. 하지만 일요일 저녁쯤 내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냉정한 진실이 있었다. 준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 잘못이었는지도 몰라. 이별 6개월 후 공통 친구들이 주최한 집들이 파티에 초대받았다. 준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동안 모임을 너무 많이 피했기에 이번엔 가보기로 결심했다. 게다가 요즘 나는 외모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다. 스트레스로 살도 빠졌고 혹시라도 마주치게 될 나를 대비해 새 옷도 준비해두었다. 나는 약간 늦게 도착해 눈에 띄는 등장을 연출했다. 호스트 태훈이 반갑게 나를 맞이했고 나를 음료 테이블 쪽으로 안내했다. 나는 방 안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를 봤다. 준서가 창가에 서서 누군가의 말에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그냥 아무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였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가엔 진심이 담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저 사람 누구야?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훈에게 물었다. 아, 준서 여자친구 할인이야. 태훈이 대답했다. 몇 달 됐지?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너도 좋아하게 될걸? 순간 방이 살짝 흔들리는 듯 했다. 여자친구. 벌써. 나는 술을 한 모금에 들이켰고 곧바로 또 한 잔을 따라 마셨다. 그날 저녁 내내 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 그녀의 등을 자연스럽게 감싸는 손길. 그녀가 그를 웃게 만드는 모습. 그 웃음은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진짜 준서의 웃음이었다. 가장 괴로웠던 건 그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건강해 보였는지였다. 우리 관계에 있던 그 끊임없는 감정의 파도는 그들 사이엔 전혀 없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했고 서로를 확인하지 않아도 충분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가 말을 하면 그는 정말로 귀를 기울여 들었다. 두 사람. 잘 어울리네, 그렇지? 누군가 내 옆에서 말했다. 고개를 돌리니 민정이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런 것 같아. 나는 무심한 척 말했다. 행복해 보여. 민정이 말했다. 내가 본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편안한 모습은 처음이야. 그녀의 말끝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 너와 있을 땐 그러지 못했지? 잘 됐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민정은 잔을 한 모금 마셨다. 너희가 왜 진짜로 헤어졌는지 그 얘기 다 퍼졌어. 내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이야? 그 테스트 말이야. 그녀가 말했다. 내가 걔가 너를 위해 싸울지 보려고 일부러 헤어지자고 했다는 거? 내가 몇 달 전에 태훈한테 말했었는데. 알잖아. 이 모임에선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왜 파티에서 몇몇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봤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나는 감정 조작으로 연애를 망친 독한 전 여자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게 정확히 그런 식으로 된 건 아니야.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그만해. 민정이 내 말을 잘랐다. 그냥 알아두라고 말하는 거야? 왜 어떤 분들은 이제 영영 너에게 다텨버린 건지. 그녀는 돌아섰고 나는 혼자 남아 잔을 꼭 쥔 채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마치 그것만이 내 마지막 구명줄인 듯. 방 건너편에서 준서와 하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내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들이 내 근처를 지나갈 때 하리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눈치였다. 그때야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그리고 준서의 눈이 내 눈과 잠시 마주쳤다. 그의 눈엔 분노도 원망도 심지어 불편함조차 없었다. 그냥 아무 감정도 없었다. 나는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은 내 사회적 추락의 시작이었다. 모임 초대는 점점 줄어들었고 내가 만나자고 하면 친구들은 하나같이 바쁘다고 말했다. 내가 사람들을 조종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퍼질 대로 퍼졌고 그것은 곧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내 이미지를 굳혀버렸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모르게 동료의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내 것처럼 말하곤 했고 그 습관은 결국 팀장에게 지적당하게 되었다. 지은 씨에게서 반복되는 패턴이 보여요. 이건 멈춰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도 입장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나는 카페에서 소영과 마주쳤다. 우리는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었고 그녀는 파티 이후 가장 먼저 나와 거리를 둔 친구였다. 잘 지내? 나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말을 건넸다. 바빠.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잠깐만. 나는 갑자기 간절한 마음에 그녀를 붙잡았다. 혹시 준서 소식 들었어? 소영은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이제 좀 놓아줘야 해. 걔는 이미 놓았어. 하린이랑 잘 지내고 있는 거 알지만 나는 목소리에 쓴맛이 스며든 걸 느꼈다. 걔네 약혼했어. 소영이 말했다. 지난주에 프러포즈 했대. 그 소식은 내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6개월 만에 약혼? 우리는 1년 반이나 함께 했는데 그는 한 번도 결혼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소영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내가 잃은 모든 것이 현실처럼 무게감 있게 다가왔다. 단지 준서만이 아니었다. 친구들, 존경심, 신뢰, 모두 내가 자존심과 불안으로 희생시켜버린 것이었다. 처음으로 나는 내 테스트가 단순한 감정 확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상대를 조종하려는 권력 게임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그것은 준서의 인격이 아니라 내 인격을 드러낸 일이었다. 하지만 그 인정조차
완전히 순수하지 않았다. 그가 내가 진짜 의미한 말을 이해했더라면, 그가 그렇게 심하게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더라면, 나는 여전히 내 실수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고립감, 무너진 평판, 잃어버린 관계들. 그 모든 결과가 온전히 나의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여전히 혼자다. 세상은 나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준서는 할인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쌓아가고 있고, 내 친구들은 건강한 관계를 찾아 떠났으며, 나의 커리어도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명성 때문에 정체돼 있다. 이 모든 건 단지 내가 그를 시험하고 싶어서 날 위해 싸워줄 거야? 라는 이유로 이별을 꺼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묻지도 않고 그냥 떠났다. 지금 와서 보니 그건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에게는, 나에겐 아니었다. 절대 나에겐 아니었다.